특히 ETF 심사처럼 정확한 시장 구조와 유동성 데이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는 카이코의 분석 자료를 실제로 기관들도 참고하는 데이터라 신뢰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ETF 레이스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후보 중 하나입니다. 유동성, 미국 거래소 비중, 기존 상품 출시 사례, 그리고 ETF 신청서까지 필요한 조건들을 거의 대부분 갖추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그레이스케일은 XRP 현물 ETF 신청서를 SEC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상태고 SEC의 공식 답변 기한은 5월 22일입니다. 하락 방향으로 치우쳐 있죠. 이건 곧 시장이 상승보다 하락 쪽 위험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ETF 얘기가 다시 뜨겁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만 있는 게 아니죠. 요즘 들어 XRP 쪽에서도 꽤 뚜렷한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의 관심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쏠려 있었죠. 하지만 2024년 말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SEC 내부 인사가 교체되면서 새로운 위원장이 암호화폐 ETF에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어요. 최근 리플 영상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새로운 위원장은 아직 그 인사가 완전히 임명된 건 아니고 절차상 최종 승인 단계에 있는 상태입니다. 결정권은 아직 없지만 시장은 그 상징성과 방향성에 먼저 반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운용사들이 잇따라 새로운 ETF 신청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XRP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뭔지 카이코 보고서를 통해서 살펴볼 건데, 카이코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는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전문 리서치 기관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고 기관 투자자, 거래소, 헤지펀드 같은 큰 선들을 대상으로 시장 유동성, 가격, 거래량, 파생 상품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특히 ETF 심사처럼 정확한 시장 구조와 유동성 데이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는 카이코의 분석 자료를 실제로 기관들도 참고하는 데이터라 신뢰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먼저 카이코 리서치는 ETF 승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 중 하나는 바로 유동성입니다. 카이코 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XRP 유동성 지표가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했고, 특히 시장 깊이 면에서는 ADA는 물론이고 솔라나까지 추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1% 슬리피지를 기준으로 한 유동성에서 XRP는 ADA의 2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주목할 포인트는 바로 미국 내 거래소 비중입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거래량 중 미국 내 거래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16%에 불과한 반면 XRP는 SEC 소송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SEC가 XRP를 다시 주목하고 있다는 건 미국 시장에서의 활동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왔다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ETF 승인 심사에서는 미국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가 잘 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 목록 중 하나인데, 얼마나 활발히 거래되고 있느냐가 그 상품의 신뢰도와 가격 데이터의 투명성이 직접 연결됩니다. XRP가 한때 SEC 소송 여파로 여러 거래소에서 퇴출됐던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미국 거래소에 대한 비중을 회복했다는 건 이제는 시장에서도 규제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신뢰를 회복한 상황이면 ETF 승인 심사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이고, 단순히 기술이 좋다, 가격이 올랐다가 아니라 제도권 상품화에 필요한 조건이 실제로 갖춰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얼마 전 유럽에서 레버리지 2배 XRP ETF가 먼저 통과됐다는 점인데, 이 상품은 튜크리움이라는 운용사를 기반으로 유럽 ETP와 스왑 계약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그 구조가 허용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XRP라는 자산에 대한 상품화 가능성이 검증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레버리지 상품이 통과된다면 오히려 더 단순하고 보수적인 현물 ETF는 상대적으로 통과가 쉬울 수도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죠. 현재 그레이스케일은 XRP 현물 ETF 신청서를 SEC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상태고, SEC의 공식 답변 기한은 5월 22일입니다. 즉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아직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좋아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대리빗에서 제공하는 XRP 옵션 데이터를 보면 하락 방어를 위한 풋옵션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태고, IV 스마일도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아직은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먼저 아래에 있는 막대 그래프는 XRP 옵션의 행사 가격별 미결제 약정인데, 즉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콜옵션, 즉 상승 베팅과 하락 베팅이 풋옵션이 걸려있는지를 보여주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2.1달러 구간에 풋옵션이 많이 걸려있는 게 보이시죠?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XRP가 여기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하락에 대비한 보험을 걸어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프가 바로 IV 차트입니다.
IV는 암시적 변동성, 즉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하는 변동폭을 각 옵션의 행사 가격에 따라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래프 모양이 마치 입꼬리가 올라간 스마일처럼 생겨먹어서 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스마일이 왼쪽, 그러니까 하락 방향으로 치우쳐 있죠. 이건 곧 시장이 상승보다 하락 쪽 위험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XRP가 오른다기보다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최근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것도 있고 ETF 승인까지는 아직 남은 변수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XRP는 지금 ETF 레이스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후보 중 하나입니다. 유동성, 미국 거래소 비중, 기존 상품 출시 사례, 그리고 ETF 신청서까지 필요한 조건들을 거의 대부분 갖추고 있는 상태고요. 5월 22일이라는 날짜를 기점으로 시장은 이 흐름을 다시 한번 크게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처럼 시장 분위기가 조용할 때일수록 이런 구조적인 변화들을 하나하나 챙겨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결국 이런 기반이 만들어졌을 때 나중에 반응하거든요. 지금 XRP가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은 단순한 기대감이나 뉴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관 자금이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천천히 확실하게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봅니다. 이게 ETF로 연결될지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꽤 의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리플 차트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코인들이 한동안은 가상화폐 대장인 비트코인 흐름을 따라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하락 채널 안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로 뚫어주기 위해서 현재는 채널 상단에서 비비고 있긴 한데 여길 뚫어준다고 해도 쉽게 올라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봉 차트로 보게 되면 상승으로 가기 위해선 저항 구간 두 군데를 돌파해줘야 하는데 하나는 86K이고 여기를 뚫어주면 92K에서 93K 구간입니다. 86K를 뚫어줄 때 알트들이 대부분 큰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다시 한번 불장의 시작을 알리는 것은 두 번째 저항 구간인 92에서 93K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현재 주봉상 지표도 상승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맥디 지표도 골든 크로스를 하기 위해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히스토그램 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RSI 지표도 마찬가지로 기준점 아래인 50m로 현재 내려가 있지만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기준점 위로 올라와준다면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질 거고 리플뿐만 아니라 대부분 알트코인들도 강한 반등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리플은 계속해서 숨고르기 중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하락 추세 저항선을 돌파하고 두 번의 지지를 받아줬지만 오늘 내일 중으로 2.1달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예상과는 달리 단기적으로 다시 이 단기 하락 추세 저항선 아래로 뚫고 내려갈 흐름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 주황색 선과 그리고 상승 채널 안에 있는 하얀 선들이 결국은 중요한 지지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지켜주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하락의 흐름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이 구간들을 지켜줄 경우에는 다시 상승 흐름으로 돌아서서 한동안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통 보면 주말 동안에는 변동성이 그리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냥 2달러 언저리에서 맴돌면서 가격을 유지해줄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번 주 주봉 캔들이 양봉으로 마감된다면 높은 확률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달러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이유는 역사적 고점과 이후 하락하면서 최근 반등이 나왔던 가격대에 피보나치 되돌림을 사용해보면 현재 0.236 구간이 2달러 구간이고 여기를 지켜줘야만 다시 상승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빠질 경우에는 다시 1.5달러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1달러까지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상승 흐름으로 돌아서는 데까지 꽤 긴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정리한 내용들 보시면 XRP를 둘러싼 흐름이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거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지금 시장은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동시에 공존하는 구간입니다. ETF 승인이라는 재료가 워낙 크기 때문에 관련 뉴스 하나에 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앞서 나갈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뒤늦게 반응할 필요도 없다. 흐름을 알고 기초 체력 좋은 자산에 미리 시선을 두는 것, 이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봅니다. 이번 XRP의 움직임도 그중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기관 자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 들어올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그런 관점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빠르게 더 정확하고 좋은 내용으로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